여기 한 명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글을 쓰며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의 작품이 아니라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그의 현실입니다. 한 권의 책에는 그의 열정과 삶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출판업계가 어려운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한 권의 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원고 완성 이후에도 출판업체들의 제안, 수정, 교정, 어마어마한 일들을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책의 어느 단락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 과정은 길고도 지루한 일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해결하더라도 책의 흥행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작가는 완성된 원고를 포함하여 8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중 4권은 처참한 실패, 3권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책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번 작품에는 이전의 성공작들처럼 인물의 적개심이나 신비주의 같은 흥미를 이끌 만한 주제는 들어가지 않아. 하지만 독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난 이 작품을 쓴 건 잘했다는 확신이 들어. 성공작을 배출한 작가라는 이유인지 원고가 조판에 넘겨지기도 전에 초판의 개수가 약 30만 부 이상으로 정해지고 판권 계약이 성사됩니다. 작가는 이러한 현실에 회의를 느낍니다. 요즘 책들은 출판되기도 전에 성공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판 세계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좋지 않습니다. 작가의 마음속에는 지나간 세월의 파편이 도저히 지울 수 없이 남아있습니다. 그의 첫 사인회에서 그는 단 한 명의 독자에게도 책을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책을 읽지 않았고 그가 작가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책을 사서 사인을 받으려는 독자는 있을 리 만무했죠. 그날 팔린 책은 단 2권. 서점 지배인이 돈을 쥐어주며 호객행위를 지시한 점원들이 구매한 책이었습니다. 치명적 실패와 굉장한 성공을 모두 맛본 작가지만 그는 여전히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은 작가를 좋아한다거나 그의 책이 좋다라는 말로 작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작가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줍니다. 작가는 마지막 소설의 교정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직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독자들에게 더 많은 호소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고쳐낼 수 있다면 좋겠군. 그는 독자들을 즐겁게 하려는 목적으로만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책이 그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독자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첫 책으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마지막 책의 교정 단계지만 그는 원고가 인쇄기로 들어가 책으로 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작가는 다 처음 글을 쓸 때의 심정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난 항상 겁이 나. 맨 처음 글을 쓸 때와 다름없는 심정이라고. 그 어떤 작은 실수도 저질러선 안 돼. 이 사람은 한 출판사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입니다. 쓰레기산이라고도 불리는 900편의 원고 중에서 출판사가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원고는 한 편 정도뿐이죠. 바로 그 한 편의 원석을 찾아 보석으로 가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편집자입니다.
아직 편집자가 아닌 그녀는 편집자가 되기 위해 일손이 모자라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책을 만드는 데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굳은 일을 합니다. 특히 남는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의 출판, 편집, 판매에 관한 서적을 수도 없이 뒤적이기도 하고 출판사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취지로 창립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출판사를 유명하게 만든 24명의 작가들을 알아내고 참고 서적을 뒤져 모두의 양력을 일일이 살핍니다. 시간이 흘러 험난했던 노력이 빛을 발해 정식 편집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원고를 출판 가능하도록 만드는 과정은 그닥 수월하지 않은가 봅니다. 아니, 내가 판매 부수가 얼마가 되든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잘 아실 텐데. 저는 신경이 쓰여요. 제가 말씀드린 결점은 수정하지 않는다면 독자들이 실망할 수도 있는 점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데? 스토리 전개는 탄탄해요. 근데 그 수준이, 그 분위기가 너무 고양되어 있어서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글을 쓰는 것은 작가의 몫이지만 책이 출판되는 과정에서 출판사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편집과 수정의 과정에서는 편집자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삭제하는 거예요. 지루하게 서술된 중간 부분을 삭제하세요. 그러면 서브 플롯이 들어갈 공간이 생길 거예요. 난 별달리 생각해둔 것이 없는데. 저도 대단한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라면 불필요한 묘사 부분은 빼버리고 계속 스토리를 전개시켰을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작가는 보통 편집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 책에 정성스레 녹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독자들이 그런 생태학적 내용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들은 소설을 원하고 있어요. 나는 선생님의 독자라는 말이 싫은걸?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편집자는 과감히 삭제해라 수정해라 주저없이 충고하고 작가는 편집자의 제안을 거절할 때 아무런 미안함 없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작가 또한 책의 크기, 장수, 주제, 플롯, 매끄러운 연결과 장면의 전이 등 나름대로 조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편집자도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문제를 심사숙고한 후 충고를 했으며 책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편집자는 문법은 물론 내용상의 문제점도 발견하고 지적합니다. 간혹 편집자가 내놓은 제안에 동의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작가는 그리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평은 예외 없이 작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편집자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작가의 작품을 마치 자기 자식 다루듯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저는 대학생이자 한 명의 독자입니다. 작가는 분명 자신의 작은 방 안에서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갔을 겁니다. 매일 수없이 원고를 고치고 그가 보기에 결코 완벽할 수 없는 문장들을 다듬었겠죠. 이 책의 문장 하나하나에서 저는 그 고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문장을 쓰고 있는가? 작가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요? 물론 작가 혼자서 이 이야기를 완성한 것은 아니겠죠. 편집자들은 아마도 이 원고의 수백 페이지를 읽고 또 읽으며 다듬었을 겁니다. 문장의 결을 살피고 문단의 흐름을 조율하면서요. 그들이 이 책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면 이 책은 아마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책은 단순히 종이와 글자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 속에 담긴 시간과 열정, 그리고 공감을 읽는 일입니다. 책 한 권은 작가, 편집자, 그리고 독자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지만 그 연결다리에 발을 내딛는 것, 그 여정을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독자라는 사실입니다. 독자가 없으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조차 될 수 없으니까요. 책을 덮는 순간부터 독자인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선택들 속에서 그 이야기는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속에 담긴 노력과 열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책들이, 그리고 그 책을 만든 이들의 노력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